드라이브. 드라이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2017년 11월 23일 목요일 주간 테크 브리핑 일부 초대 손님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또 반가운 얼굴입니다. 저기 지난주는 제가 부산 지스타에 다녀오느라고 네, 한 주 쉬었고요. 네, 그 전주에 네, 아주 따끈따끈한 책. 네, 지금 그 2세에 돌입한. 네, 2세에 돌입한 책. 네, 플랫폼 전쟁. 네, 그러니까 미디어 패권을 둘러싼 전쟁에서 한국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의 저자 김조한님을 두 번째로 이렇게 초대해봤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재건 기자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 시청하는 것 같은데요. 네, 손재건 기자 어떻게 책 봤나? 미국으로 보낼 수 없잖아. 리디북스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 리디북스에서 내년에 만나면 되잖아요. 보도록 해요. 내년에 가면 되지 뭐. 그 다음에 또 정호성 기자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성입니다. 네. 우와, 근데 오늘 UI가 싹 바뀌었네요. 네, UI가 바뀌었고, 여러분 진짜 이번에 지금 또 그걸 반드시 얘기하고 시작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최고의. 라이브 생중계 최강 비디오. 최강. 네. 모터그래프 팀이 이성환 대표를 비롯해서 그 피디님. 하고 출장하고 또 기사분.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 놀러 올게요. 해가지고. 그러니까 놀러 온 게 아닌데, 저는 지금. 이성환 대표만 놀러 오시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이 전문가들이 딱 온 다음에, 지금 그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멀티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밑에 전혀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았던 인터페이스는 너무 고급져 버렸어. 조금 달라졌어요, 많이. 일단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분들한테 일단 박수를. 박수. 네, 오늘까지 와주신 네. 박수. 진짜 고맙습니다. 네. 진짜 이제 플랫폼 전쟁 지지난주 2부. 방송에서는 저기 이제 다양한 미국이라든가 중국 그리고 요런 업체들의 활약상에 대해서 좀 다뤘고요. 그랬나요? 그렇죠. 기억이 안 기억이 안 나시죠? 네. 그러다가 이제 2부 그래가지고 딱 하고 이 11월이 끝나면 12월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또 다음 주에 나올지도 몰라요. 왜냐면 이 연말 2017년 결산 근데 그건 나온다고 하면 좋고 아니면 다른 사람 나와도 됩니다. 근데 일단 플랫폼 전쟁인데 이제 오늘은 실제 이제 국내 업체 그리고 농담 따막 그랬는데 왜 제가 이게 공지를 할 때 그 흥선 김조한 이렇게 했는데 이유가 뭐였냐면 미디어 오늘 또 전문 기자가 또 인터뷰를 했는데 헤드라인이 넷플릭스 스크린 쿼터 필요하다. 이렇게 이 기사가 나갔다가 포탈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읽지도 않고 그 내용을 왜 그럼 이 사람이 넷플릭스도 스크린 쿼터가 필요해? 왜 그러지라고 보통 이렇게 읽어보잖아요. 그렇죠. 그 헤드라인에 광분하신 네티즌들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네티즌들께서 폭풍 바로. 댓글로 야 이 흥성 대항군이야부터 해가지고 저도 읽어봤거든요. 아니 왜 근데 다들 그렇게 거칠진 않았어요. 제가 볼 때. 댓글만 이렇게 했는지. 기자들은 이제 하도 욕을 먹으니까 익숙해지거든요, 가슴에. 무뎌져. 아무리 욕을 해도. 그러네 하고 넘어가는데, 처음 나가셨죠? 예. 심정이 어땠습니까? 흥선. 아니, 보통은 이름 갖고 장난을 많이 치셨는데, 지금까지. 네네. 조한이 형이 요즘 힘든가 보다 이런 글도 쓰고 이러다가, 네. 이제, 저는 처음에 한 3개쯤 달렸을 때, 네. 와이프한테, 이거 좀 읽어줘, 대신 이러는데, 막 계속 달리는데? 그리고 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이제, 좀 며칠. 오히려 그래서 미디어 흥선 대항군이라는 그 테마가 되게 좋은 것 같아서. 그렇죠. 미디어 계속 밀고 나가는 겁니다. 이런 컨셉을 잡는 것도 좋은 거야. 컨셉이 잡혔네요, 딱 벌써. 넥스트 미디어였다가 이제 이달까지만. 넥스트가 아니라 이제 과거가 돼버렸나? 근데, 그 점을 한 번씩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그러면 넷플릭스, 국내, 오늘은 국내 서비스 사업자들의 어떤 대응방을 얘기하는데 우선 그게 이슈가 됐었고 하니까 먼저 물어볼게요. 왜 넷플릭스의 스크린 쿼터 같은 이런 쿼터가 필요하다라고 발언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고요. 추세라는 게 뭐야? 각 나라별로 넷플릭스를 막는 그런 거야? 글로벌 막을 수는 없고 서비스를 막을 수는 없고 그 플랫폼으로서의 그 지위를 자기네들이 어떤 넷플릭스에 대항할 만한 플랫폼을 만들긴 어려우니 네네. 자기네 컨텐츠 사업이라도 좀 육성을 해야겠다는 취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먼저 얘기했던 국가가 프랑스랑 러시아인데 네. 거기서는 이제 25%를 자국 내 컨텐츠를 넣지 않으면 그 컨텐츠 라이브러리에 프랑스 서비스 런칭할 때 25%를 런칭하지 않으면 이제 뭔가 이제 불이익을 주는 그런 거를 이렇게 잡았거든요. 플랫폼 사업자들이요? 네네네. 정부에서 그렇게 한 거죠? 정부에서 아예 가이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이드? 저희가 140
26일이었나요? 그런 스크린 쿼터가 있었어요. 그쵸, 그쵸. 그러다가 이제 73일로 줄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그런 스크린 쿼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한국 컨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네. 어떤 한국 이제 국민들이 많이 봐주시니까.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게 20%라는 걸 저는 그러니까 25%도 아니에요. 20%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20%가 사실 넷플릭스가 20%를 채우려면 지금 7% 정도밖에 안 돼요. 한국 컨텐츠가. 지금 한국 컨텐츠가? 네, 넷플릭스에서. 그래서 꼭 넷플릭스는 이건 문제는 없을 거라고 얘기하고 이제 다른 어떤 플랫폼이 들어왔을 땐 이 정도 제재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네네네. 만약에 넷플릭스에서 그렇게 투자를 하거나 사서 네. 한국 컨텐츠를 만들거나 한다면 이게 궁극적으로 한국에서만 서비스할 게 아니라 그리고 글로벌 플랫폼으로 또 나가잖아요. 그 컨텐츠를 가지고 나갈 거기 때문에 네네. 한국 컨텐츠 사업에서는 되게 좋은 어떻게 보면 제도가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식의 발언이었는데. 네, 책을 썼는데 네. 개인적으로 법규나 이런 가이드는 되게 싫어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이 정도는 최소한으로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인터뷰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나가서 헤드라인으로 뽑았군요. 네,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쭉 뽑으셔서 뽑아갖고 그냥. 미디어 오늘의, 낚시질에 걸린 건가요? 아니 뭐 근데 발언을 그렇게 했잖아. 네네. 원래 여러분들이 광클릭 하려면 기자들은 이렇게 헤드라인 장사를 좀 한다고 하는데. 그냥 낚시. 그렇잖아요. 이게 뭐 네. 플랫폼 전쟁 누구랑 싸워요. 이런 그냥 거보다. 하면은 재미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댓글 달린 걸 보면 네. 주목받은 거죠. 근데 트래픽이 문제는 쭉 올라가니까. 그런 뜻으로 발언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미 프랑스라든가 러시아가 규제를 그렇게 하고 유럽은 있고. 아예 그냥 다 같이 가는 걸로 지금 얘기. 그렇죠. 만약에 EU니까 이제 프랑스 한 곳이 이제 그런 걸 하면 이제 따라서 이제 할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넷플릭스가 한국 컨텐츠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플레이어들 그분들의 컨텐츠를 갖다가 이제 넷플릭스 플랫폼에다 이제 비율로 채우다 보면 그러다 보면 거기서 또 이제 글로벌 플랫폼 나갈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최소한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아직까지는 7%다 한국은 지금 근데 그걸 한 20% 내지 25% 정도 올려주면 우리나라 컨텐츠 업체한테 좋은 일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네, 댓글 봤더니 야 나 이제 넷플릭스 보려고 했더니 뭐라고 이놈 새끼들하고 그거 쌍욕을 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분들은 뭐 국내 컨텐츠 보기 싫었나? 근데 넷플릭스가 초기에 들어왔을 때 계속 그 사람들이 욕했던 부분이 그렇죠. 한국 OTT 컨텐츠가 볼 게 없다. 그렇죠. 한국 컨텐츠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리지널 컨텐츠 하면서도 기자들 질문도 그거였거든요. 간담회 때. 그러니까 오리지널 컨텐츠를 우리나라 어떤 제작자라든가 이런 어떤 PD들, 유명한 분들이라든가 이름 있는 분들하고 그쪽에 투자를 얼마나 할 거냐. 그럼 아시아 쪽에 또 그것도 계속 물어봤어요. 아시아 쪽에서 당신네 컨텐츠 쏘시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나라별로 오리지널 컨텐츠 어떨 거냐. 그게 엄청난 질문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김재환 소장, 넥슨미디어 이 소장이 한 말이 좀 맞거든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거라든가 유럽 걸 갖고 다른 나라 걸 갖고 막 미국 컨텐츠만 갖다 밀어내는 식의 어떤 움직임보다는 각 나라별의 어떤 컨텐츠 업체들과의 상생, 그리고 그 업체들과의 자기네가 글로벌 플랫폼으로의 어떤 유통, 이런 게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최소한의 어떤 비율을 얘기한 건데, 그 헤드라인에 다 담을 수 없었구나. 그렇죠. 숫자를 들어가면 좀 약하게 보일 수도 있었겠죠. 네. 그리고 그 스크린 쿼터라는 표현을 네. 사실 이제 쿼터가 OTT 쿼터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OTT 쿼터.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스크린 쿼터가 사람들이 다 잘 이해하는 부분이고 하니까 근데 그게 이제 보통의 그 국민들께서는 그 부분이 되게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네. 아니 근데 저는 실제로 스크린 쿼터 찬성 주자이자거든요. 네, 저도 그래요. 아니 왜냐면 그때도 이제 실제는 그게 뭐 지금은 한국 영화들이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나 있지만 실제로 지금 보면 스크린 독점 현상도 있고 그렇잖아요. 오히려, 몇몇 업체는 오히려, 잘 돼 오히려.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극장 다 뭐 현장 논리잖아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네. 그래도 이제 아니 어느 정도는 지키지 않으면 헐리우드의 자금력을 어떻게 이겨내고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마케팅과 하고 이런 거에. 근데 뭐 예전에 프랑스도 그 영화 대국도 다 무너진 거고 헐리우드한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느 정도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 왜냐면 제조업체들도 다 그걸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세탁기 봐봐. 완전히 미국이 그냥 저기 관세 엄청 이빨이 때렸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당연시여기거나 뭐 철강에 관세 때리고 막 하는 이슈가 있는데 왜 문화상품은 어느 정도는 보존해주지 않으면 장벽을 완전히 100% 경쟁하라고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으니까. 나 그래서 오히려 했는데 그 댓글을 보면 너무 부정적으로 이렇게 댓글이 달리셔서 그 스크린 쿼터의 좋은 취지보다 네. 오히려 이제 각 우리나라 주요 아시겠지만 극장사들이 그
그 스크린컷하고 상관없이 자신들이 배급하는 컨텐츠를 좀 거의 독과점처럼 운영하는 것들이 채널 선택권이 없는 걸로 똑같아요. 네, 그게 극장이 다 오히려 거니까? 예, 그게 이제 고객들이 생각할 땐 불만인데 그게 마치 스크린쿼터인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사실은. 시모살 욕하는 건가요? 네? 시모나. 아, 자, 친구가 있습니다. 훈재진님이 마이크가 재밌네요. 이렇게 하셨고, 또, 윤혜령님이 반갑습니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 국내에 OTT 서비스 하는 회사들이 말이죠. 푹! 이라는 데가 있죠. 그 다음에 옥수수, 그 다음에 LT 비디오 포탈, 그 다음에 OTM, 네? KT가 하는 겁니다. 올레 TV 모바일. 근데 이게 텔레비, 올레란 왓챠. 브랜드를 버렸는데 말이죠. 얘는, 이 브랜드가 바뀔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텔레비, 그 다음에 왓챠 플레이, 비플릭스, 그 다음에 유튜브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죠. 넷플릭스 들어와 있고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도 VOD 하나요? 그러니까 라이브 컨텐츠들이 또 VOD로 또 되니까요. 온디맨드 서비스. 네이버 TV 캐스트가 있고요. 또 이제 V 라이브가 있고, 다음 카카오에 카카오 TV. 그 다음에 카카오 페이지에서 또 VOD 런칭. 그럼 생각보다 이 시장도 플레이어들이 이제 엄청 많네요. 근데 대부분이 이게 통신사나 포탈? 아니면 인터넷 서비스 회사인데, 우리 방송국들은 푹 말고 없나요? 푸게는 이제 다 모여서. 연합군들. 하고, 네, 그리고 JTBC 같은 경우는, 여기 티빙이 빠졌네요. 티빙. 유명한 얼마 전에 티빙. 티빙, 그거 해가지고, 이것저것에 티빙에서 뭐 장면 만들어 놨잖아요. 셋톱박스. 그거는 이제 CJ 헬로우에서 하는 네네. 그, 뷰잉이라고. 네, 근데 이렇게 많아요? 많죠. 보시기에 그러면 뭐 통신사가 하는 거에 장단점 서로가 있나요? 방송사가 하는 거. 푹으로 연결된 일단 연합군들, 방송 연합군이잖아요. 개별적으로 지금 하긴 하는데 KT도 KBS도 자체가 있긴 있지만. 네네네네. 일단 다시 보기죠, 그러면. 네, 많이 알려지는 분들, 여러분들이 알려지기로는 푹이 좀 많이 안 돼 있고, SK텔레콤이 옥수수, SK그룹이. 네. 그죠? SK통신 쪽에서 이제. 브로드밴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T 비디오 포탈은 LG 플러스. 네네. 네. 그 다음에 KT가, 올레 TV 모바일. 그 다음에 최근에 의성 스카이에서 뭐 또 하나 내놓지 않나요? KT 산하의 스카이라이프에서 최근에 OTT 서비스 뭐 하나 내놨죠. 네, 샤오미 박스에다가 테레비라는 아, 실시간 그것도 방송 서비스를 올렸는데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알라카르테 방식이라고 해서 뭐냐면 원하는 채널들을 직접 그 채널을 시청하는 비용만 지불하고 볼 수 있는 서비스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맞춤형 서비스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IPTV 같은 경우 채널 100개를 다 주고 얼마 이렇게 네네. 되잖아요. 저는 MBC랑 SBS랑 MBC는 안 되는구나. KBS랑 선택. SBS랑 JTBC만 봅니다. 그러면 네. 뭐 2,000원? 그것만 2,000원, 뭐 1,5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 VOD랑 이제 같이 들어가는 이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보시면 이제 방송국은 푹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요 푹에 대해서 뭐 매각설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가냐 안 가냐 막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오히려 강화되고 있나요? 네, 뭐 최근에 여러 협력이나 IPO도 좀 준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 아무튼. 네, 그러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 통신사들, 3사들은 망도 갖고 있잖아요. 유무선 망도 갖고 있고. 그렇죠. 이분들은 뒷심을 발휘할 수 있나요? 물론 컨텐츠 서칭 이슈가 있긴 한데. 이게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벌어지는 그 네네. 망중립성 이슈랑도 많이 붙여지는데요. 네네. 예를 들면 통신사들은 그런 걸 할 수 있죠. 데이터 장사를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기네 서비스는 뭐 데이터 무제한이라든가 그거를 그런 이제 영상, 월정액을 어떤 콘텐츠의 만들어서 속성인지를 다 감지가 가능하니까. 네, 월정액을 만들어서 뭐 5,000원만 내면 자기네 뭐 동영상 서비스는 무제한으로 볼 수 있다. 데이터에 상관없이. 저희는 어차피 보통 모바일로 서비스 하는 거니까 네네네. 모바일에서는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데 네. 그거를 만약에 방송사나 아니면 그냥 기존 스타트업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네. 상황인 거고 통신사들은 그런 쪽에서는 좀 쉽게 좀 어떻게 보면 플랫폼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근데 통신사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 계속 방송사들이 막 콘텐츠 제대로 안 주고 막 그래가지고 항상 SKT도 예전부터 막 방송 산업을 하고 싶어 했잖아요. 엔터테인먼트 인수하고 그랬죠. 네, 근데 그거 다도 안 됐었고. 근데 어떻게 이번에 OTT 서비스 쪽에는 보시기에 어떤 유무선, 어떤 결합 상품? 이런 걸로 보면 어떻게 가능성이라든가 이게 예전과는 좀 다른 양상인가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방송 사업이나 이런 콘텐츠 사업을 했었는데 통신사들이 네. 뭐 이 방송국들이 콘텐츠를 제대로 안 주거나
막 방송사들이 이제 통신사들하고 대항해가지고 막 싸움을 하거나 해가지고 제대로 자리 못 잡게 막 괴롭히긴 했었거든요. 방송사들이 자기는 못하지만 통신사한테 이 주도권을 줄 수 없다. 그다음에 뭐 주파 이슈도 있었고. 콘텐츠를 안 주면은 네. 결국엔 할 수가 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좀 다변화들을 하죠. 근데 일단은 지상파는 시청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네, 지상파 시청이 안 되고 다시 보기도 안 돼요. 아, 지상파는. 네, 근데 CJ랑 JTBC 오히려 그런 상황 때문에 네. 이제 종편이나 아니면 CJ의 파워가 더 세진 경향이 생긴 거죠. 근데 아. 푹으로 와서 보세요라고 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뭐 통신사 서비스들을 네네. 접근할 거고 거기서 실시간 방송을 원래 지상파 실시간 방송을 보고 싶었는데 네. 이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TV편에서 뭐 하네? 슬기로운 간판 생활이 뭐지?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 아.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그 닐슨이나 이제 TNMS에서는 시청률이라는 말을 없애고 네네네. 시청 그 그러니까 시청자 수를 이제 아. 측정하겠다. 왜냐하면 TV뿐만 아니라 이제 모바일이든 아니면 VOD든 이게 다양한 플랫폼으로 같은 기간 안에 같은 기간 동안 이제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겠다.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푹이 그런 컨텐츠를 실시간 방송을 다른 플랫폼한테 안 주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영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훈제리님이 플랫폼 전쟁이라는 것은 컨텐츠의 유통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유통의 방식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단지 채널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셨고요. 첫 번째 질문이죠. 현재 동남에서 컨텐츠 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동남이 어디죠? 동남아시아? 네. 유튜브 말고는 아직 크게 없고 컨텐츠도 많이 없는 시점이다만 혹시 동남아 시장 어떻게 보기인지 궁금합니다. 바로 제휴 들어가나요? 책을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제휴 들어가나요? 제휴? 동남아 쪽에서 하신대. 책을 보시면 좀 많이 이해가 되실 텐데 네. 그 플랫폼 전쟁은 말 그대로 컨텐츠와 서비스를 가지고 네. 그 플랫폼들을 운영하는 미디어 회사들을 대한 내용들을 좀 다룬 거고요. 네네. 그리고 동남아 시장은 유튜브밖에 없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한국보다도 더 많은 해외 플랫폼들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시장이에요. 아. 그래서 제 책에 네. 책을 좀 설명드릴게요. 네. 책의 3장을 보시면 아, 벌써 딱 자기 책을 다 머릿속에 넣었어. 3장에 그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3부에 3부에 그 11장을 보시면 11장. 동남아에 뜨는 별, 아시아도 기회다라는 내용이 동남아에 있어요. 뜨는 별, 아시아도 기회다. 네, 그래서 네, 그럴 줄 알고 써놨다. 이런 얘기네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동남아 시장도 분석했다. 이 얘기잖아. 그 홍콩 사업자인 PCCW가 뷰라는 OTT를 만들어서 네. 동남아 시장에 이제 13개국에 서비스를 하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호주에 원래 퀵플릭스라는 서비스를 만들었다가 이제 물론 넷플릭스에 이렇게 처참하게 당해서 말레이시아에서 다시 이제 기사회생을 한 아이플릭스라는 회사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훅이라고 해서 이게 싱가포르입니다, 이 친구들은. 싱가포르 싱텔. 네. 도기자님도 잘 아시지만 싱가포르 싱텔이 워너브라더스와 소니와 합작을 해서 만든 서비스가 훅이고요. 그래서 걔네들도 이제 동남아 시장 전체를 이제 하고 있고, 그다음 드라마 피버는 이제 북미고, 비키나 이런 친구들도 이제 동남아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네. 이들이 대부분이 한류 컨텐츠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도 핵심의 하나는 네. 또 한류다. 어제 동방신기 아니구나. 방탄소년 BTS. 그 진짜 그 외국인들이 막 여자애들이 막 물으려고 막 열광하는데 엄청나더라고요. 그런 콘텐츠가. 그래서 그 MPA라고 해서 우리로 네. 따지면 뭐 방송 쪽, 미디어 쪽에 네. 가장 이제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조사 단체인데 거기서 최근에 그런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나 네네. 디지털 서비스로 보는 컨텐츠의 30%는 네. 한국 컨텐츠다. 동남아에서. 동남아에서? 네. 네. 무시 못하는군요. 무시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불과 5년 전만 해도 네. 기타에 들어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컨텐츠가? 네네네. 그게. 근데 한류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기타였어요? 한류가 그러니까 지금 30% 정도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큰 거고요. 네. 예전에 한류라는 건 뭐 예를 들면 특정 프로그램들이 인기 있었다는 갑자기 게 팍 뜨고. 네, 그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에 6시간에서 4시간 정도 TV 시청을 할 때 네네.
그 중에 이제 2시간을 꼭 한국 콘텐츠를 본다는 얘기죠. 네, 어마무시하군요. 그렇죠. 근데 참, 요거 하나 또 여쭤볼게요. 요즘 이제 뭐 정부, 조만간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저기, 시진핑 중국 아저씨하고, 이게 이제 정상회담이 남아있고, 근데, 사드 얘기를 잠깐 해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우리나라 컨텐츠 비즈니스가 사드 때문이다라고 해가지고 피해간 분들 도 많이 있는데, 일단 이게 화해 모드예요, 일단. 그럼 어떻게 이 컨텐츠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이 화해 모드 속에서 뭔가 새로운 또 가능성? 이런 게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그동안 자기는 실제 못해가지고, 근데 못했다고 내 능력이 못한 건데, 못하는 건 내 능력 때문에 못했으면 내가 잘리니까, 사드 때문에 해서 피해갔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요즘 이 중국과의 이 화해 모드 속에서 나오는 이 컨텐츠 유통 시장이라든가 업체 제작자들, 여기 어떻게 새롭게 좀 더 잘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개선이 될 건데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양의 후예가 이제 작년 4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 작년으로 시간을 돌려보면 네네. 그때까지만 해도 한류가 뭐 중국 기세를 찌를 것처럼 네. 그러니까 중국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그런 언론의 보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사드 일어나기 직전까지 보면 그 컨텐츠들의 그 흥행 지표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아, 원래? 사드 네네네네. 나오기 전에도? 예, 그래서 그렇게 태양의 후예만큼이나 크게 성공한 콘텐츠가 많지 않았었고 이 책을 보시면 그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장일 건데 그걸 보시면 이제 제가 숫자도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중국 콘텐츠와 그다음에 한국 콘텐츠가 중국에서 어느 정도 평가를 받는 건가. 그래서 지금 그 중국에서 한류는 생존할 수 있는가 페이지 보시면 네. 좀 더 가까이 보실 수 있을 텐데 네. 중국은 한국이 그 별에서 온 그대 2013년에 그 드라마가 때가 최고였습니다. 절정이었어요. 한류라는 거는 그때 중국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이 왜냐면 아시겠지만 태양의 후예도 그렇지만 별에서 온 그대는 인터넷으로 처음에 서비스를 한 콘텐츠거든요. 왜냐면 이제 심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걸 다 만들어놔야 중국은 또 통과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네트워크도 똑같은데, 그 심의 내용 중에 뭐 예를 들면 외계인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시간 여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그 당시에도 지금은 더 엄격해졌지만 그 당시에도 많이 엄격했기 때문에 당장은 들어갈 수 없는 상황들이 좀 발생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진짜 아직 구체적인 수치는 없지만 100억 뷰 이상이 나왔다. 100억 뷰? 예, 근데 마지막장은요. 그러고 나서 4년이 지났잖아요. 네. 3년이 지났죠. 중국에 100억 뷰 이상 나오는 드라마들이 10편 이상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 거 말고? 우리나라 건 그 태양의 후예가 45억 뷰가 나온대요. 최고 스코어. 자체 콘텐츠 되게 뛰어나요, 중국 쪽. 네. 대박이야, 그래서 대박. 왓챠플레이나 아니면 다른 넷플릭스에서도 중국 드라마들을 이제 많이 서비스 하시거든요. 네. 한번 보시면 이거 대만 드라마인가? 아니 홍콩 드라마인가? 이럴 정도로 퀄리티가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사마이 드라마 사마이 나왔던 거. 사마이 삼국지? 예, 삼국지 사마이를 주인공으로 했던 그 드라마가 460억 주고 만든 건데 대박입니다.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근데 왜 그 사람은 고전만 해 맨날? 현대물은 안 하고? 현대물이 약간 실패를 한다는 그리고 한류 컨텐츠랑 비교가 된다는 이슈가 좀 있었어요. 제일 잘해요. 그게 옛날 것도 자기네들 뭐 자금성도 그렇고 그런 인프라들이 과거 워낙 많기 역사도 있고. 때문에 그리고 그런 그 스튜디오들을 그 잘 꾸며놔서 그러니까. 되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때 여기 2천억인가? 재활용이 가능하군요. 네네. 근데 재미난 거는 최근에 네트워크 드라마로 하나 뜬 게 있어? 네? 네트워크 드라마는 뭐예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먼저 나간 드라마들 중에? 그게 이제 중국은 네트워크 드라마와 TV 드라마가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먼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웹드라마, 네, 웹드라마를 먼저 만들고 네. 그 다음에 또 인기 있으면 그냥 또 방송까지 나가는 거야? 그쵸.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 형태도 참 재밌네요. 네.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형태, 다양한, 인구가 많으니까 일단 시도할 수 있는 형태도 많네요, 그러면. 많죠. 그래서 OTT 퍼스트라는 개념이 이제 BBC에서 막 이렇게 하던 것들이 네네. 사실 중국에서 먼저 하고 있고 대부분의 콘텐츠를 그런 식으로 유통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지상파 DMB 보세요, 지금? TV 지원 안 하잖아요. 네?
휴대폰에서 DMB 지원 안 하니까 안 보겠죠. 아이폰 쓰시는 거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근데, 내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그 영국하고는 좀 약간 뭐가 다른 게, 사업 비즈니스에서 뭐가 다르냐면, 영국 같은 경우는 그 통신사하고 그 기지국을 같이 써요. 방송국하고.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제가 이제 그 질문 들었을 때 해외 출장 갔을 때 그 질문 받을 때 깜짝 놀랐거든. 근데, 왜 한국은 기지국이, 이동통신 기지국이 있는데, 왜 지상파 DMB를 다시 한다면서요?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는 간담회 끝나고 장비업체 행사였는데 물어보는 거야. 왜 세금을 낭비하셨어요? 이렇게. 그거 제가 깜짝 놀랐어. 그게 무슨 말이죠? 했더니. 아니, 기지국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방송을 태우면 되고 또 방송 이미 인프라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 처음에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나라랑 좀 이 구조가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남산에서 방송 쏘는 게 이제 이동통신 건 아니잖아요. 방송 쏘는 거 하고. 예, 통신 쪽 기지가 좀 다른 것도 이슈가 있는데, 그렇죠. 영국은 일단 인프라 같이 쓰면서 그 통신사하고 BBC하고 모바일 콘텐츠를 같이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프라를 갖다가 유료 모델로 만드는 거야.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아마 뭐 시민단체들의 어떤 문제 제기, 그러니까 그러면 돈 없으면은 이동하면서 돈도 보지 말라는 거냐, 아니, 방송 보지 못한다는 거냐, KBS, MBC, SBS 같은 걸 뭐 그런 이슈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송사들이 지상파 TMB 기지국을 막 줬죠. 근데 누가 봐도 방송사들이 과연 저 기지국을 구축하고 끌고 갈 수 있을까? 무료 모델인데 또. 그다음 스마트폰에다가 이제 안테나 받고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동통신사가 하려는 방송시장, 유료 방송시장의 지금 같은 OTT 형태의 어떤 것도 실패했고. 왜냐면 이제 무료로 방송사가 뿌리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지상파는 무조건 다 넣어라. 이러니까 이제 단말기 또 다 집어넣는 이슈가 있었는데 그렇게 한 10년이 간 거죠.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근데 야 이게 방송사하고 통신사는 그렇게 협력이 안 되나 아니면 이제 정책적으로 저런 걸 이렇게 풀 수 있는 건 없을까 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잘 안 풀리는 것 같아. 네, 아까 질문하신 거에서 제가 대답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그 사드가 만약에 풀리게 된다면 네. 당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한국 콘텐츠가 막히고 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현대물들도 많이 성공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 사드가 풀리면 당장 얘들이 쓸 수 있는 콘텐츠들은 우리나라 주연 배우들을 가지고 드라마들 많이 찍었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아직 방송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찍어놨는데 사드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비 정지훈 씨랑 장동건 씨, 그다음에 그 W에 나왔던 갑자기 배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키 큰 남자? 예, 이종석? 이종석 씨 이런 분들을 가지고 드라마를 수백억 수천억 주고 많이 만들었는데 그걸 아직도 좀 활용을 못하고 있어서 아직 그것들이 먼저 나올 거고요. 제가 볼 때 이번에 장나라가 KBS에 나온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 과거로 들어가지고 엄마 임종 못 지켰다. 고백부. 무슨 KBS에서 교양 프로인데 대박 났다. 막 이래가지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오히려 뭐 응답하라 그거보다 더 좋았다는 분도 많더라고요. 근데 장나라가 원래 중국에서 잘 나갔었잖아요. 이 프로가 일단 그 국경을 넘어가지고 엄마에 대한 어떤 부부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것도 사드가 통과됐으니까 KBS도 이 드라마 수출하면 네. 끝날 때쯤 지금 다 끝났어 드라마가. 그러니까 일단 불법 유통되는 콘텐츠들이 워낙 많고 네. 시간이 놓치면 그러니까 W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히트였는데 방송을 사전 제작 드라마가 아니어서 사후에 들어갔어요. 네네. 방송 끝나고 나서 네. 한국 방송 그러고 나서는 별로 이렇게 크게 시청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쉽네요. 결국에는 사드가 열리더라도 사전 제작을 하지 않으면 중국 시장에 들어갈 수 없고요. 그리고 심의라는 거는 사드와 상관없이 우리는 미국도 똑같은 그런 제재를 받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중국 심의 규정에 어긋나면 심의를 못 받아요. 또 하나는 이미 자기네들 컨텐츠 산업이 이제 성숙하고 이제 컨텐츠를 더 이상 바이어가 아니라 셀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굳이 필요하다면 우리나라의 웹툰의 원작이라든가 아니면 IP를 아예 사서 그냥 그렇죠. 아니면 직접 만들겠다? 작가라든가 아니면 배우들을 활용하는 쪽으로 트렌드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완전히 다 수입해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이제 이미 웹툰 필요한 쪽에 것만, IP 필요한 쪽, 것만.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중국에서 바라보는 한국 콘텐츠는 휘발성 콘텐츠예요. 왜냐면 확 불타오르잖아요, 진짜. 네, 불타오르긴 하는데 그 넥스트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뭐 별에서 온 그대도 시즌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김 매니저가 항상 왜 한국 드라마는 시즌제로 생각 안 할까? 이미 드라마 인기 오히려 많은데. 그래서 CJ가 그런 걸 해보다가 최근에 이제 시즌제를 무리해서라도 제작을 하겠다고 하고 그게 시그널, 네네. 나쁜 녀석들, 그 다음에 최근에 옥타곤? 아니요, 옥타곤 아니에요?
그 옥타곤이 800여 비밀의 숲, 비밀의 숲을 해서 나온다고. 다 시즌을 그렇죠. 제작을 하기로 했거든요. 왜냐면 OTT들한테 컨텐츠를 유통을 하게 되면 네. OTT는 이거를 딱 방송은 한번 확 불타오르고 딱 끝나면 상관이 없어요. 네. 광고주들이 그때 떠오를 때 광고만 붙이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컨텐츠가 생명력이 되게 오랫동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1년만 보고 말 거면 비싼 돈 주고 살 이유가 없죠. 되게 그래서 저렴하게 사가요. 아, 근데 만약 이걸 시즌을 연속적으로 만든다고 하면 컨텐츠 판매 제작 입장에서 보면 좀 비싸게 될 거를 팔 수 있구나. 그리고 방송 다음에 계약이 끝나더라도 계약 기간이 끝나더라도 영원한 계약은 없거든요. 네네. 계약이 끝나더라도 다음 시즌이 제작이 된다고 하면 또 다음 시즌 비싼 값을 부를 수 있죠. 왜냐면 다음 시즌이 나오면 이 컨텐츠들을 또 서로 소비자들은 보고 싶어 하니까 갑자기 한참 있었다가 시즌 3만 있으면 그걸 또 사람들 불만을 가지겠죠. 시즌 1, 2 기억이 안 나서 다시 보고 싶은데 어디 갔냐. 아니면 새롭게 이걸 보고 싶었던 친구들은 어디 갔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폭스라든가 이런 책에도 나오지만 엑스파일이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그 프리즌 브레이크를 왜 시즌 제작을 했는가 더 연장을 죽었던 컨텐츠를 5년 10년 후에 다시 제작했는가에 대한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휘발성이었던 거를 좀 더 가치를 좀 극대화시키고. 예, 왜냐면 중국은 컨텐츠가 딱 뜨면 400억짜리 컨텐츠가 떴는데 매출이 이제 뭐 조회수가 확 나와요. 그럼 바로 시즌 2, 그 다음에 그걸 게임, 그 다음에 멀티 소설, 콘텐츠, 멀티 네, 소설. OSMA로 딱 들어갑니다. 오히려 그쪽엔 그런 활용을 되게 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이제 딱 그렇지 그냥 못하니까. 그거 먹고 딱 그냥 돼버리니까. 아니, 나는 예전에 한번 그 넷플릭스 취재 갔다가, 뭐지? 이게 눈이 안 보이는. 데어데블, 시즌 데어데블. 원래 이 노트북 뒤에 데어데블 남자 배우의 사인을 받았는데 다 있었는데. 지워졌어요, 여러분. 그 대신 앞에다가, 보시는 것처럼, 업체들 거, 스티커만 탁 붙였다가 띄지 못하겠어. 근데 그분도 나는, 이 한 드라마만 나오면 배우 입장에서 안 좋은 거 아니라고 질문했다가, 오히려 그 사람이, 이 뭐 하는 생각? 아니, 무슨 생각이야? 이러면서 실제 농담 삼아서. 근데, 자기는 이 드라마에 꾸준히 같이 할 수 있는 게 영광이다. 그리고 이게 제작 환경이 너무 좋다. 그리고 그쵸. 감독도 그렇고 막 관여 안 한다. 진짜 돈만 주고. 그러니까 자기 이러면서. 계약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배우, 유명한 주연 배우들은 좋겠네. 그러니까 보통은 근데 시즌을 연속적으로 찍는 배우들은 그 유명한 거에서 뭐 사람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경악을 하잖아요. 그 뭐지? 공룡 나오고 막 갑자기 그 여자 나오고 막 하는 게 있었잖아. 대화가 좀 이상해요. 공룡 나오고 여자 나오고. 아니, 공룡 나오고 여자 나오고 막 빼쭉 마른 여자 있는데, 중세 시대 뭐 나온 것 중에 뭐 그 시즌 나오냐 하냐 해가지고 맨날 했었죠. 그러면 사람이 갑자기 죽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헉, 저 남자를 죽여? 저 네 번째 형제? 뭐였다? 이거? 왕자의 게임. 맞아. 생각이 안 나. 미안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는 걸 제가 왜? 살면서 정말 충격과 공포 콘텐츠를 갑자기 바라보시는 관점이 여러분, 제 나이 때 대봐. 47배 봐. 중세 시대 사실 판타지죠. 왕자의 게임은 너무 많잖아. 참 미안해. 사람들이 참. 공룡이 아니라 그런 용입니다. 그러니까 드래곤이잖아. 역시. 고질란가요? 진짜. 네. 공룡이 아니라 용이래. 네. 같은 용어 아니야.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얘기 용룡 죽겠지 이럽니다. 지금 김용용 기자 소환을 해야 되는. 훈제리님이 시리즈라면 왕좌의 게임 같은 컨텐츠를 이야기하는 거군요. 워킹 데드나.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 이분은 동남아시아 중에 태국, 베트남, 라오스를 타겟으로 삼고 계시대요. 이분이 지금. 태국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잘 만들고 있고, 맞습니다. 베트남은 태국을 따라하는 중이고, 이 3국에서 태국이 주도하고 있어서 여기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플랫폼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런 컨설팅은 돈 내고. 저기 다시 한국에 계신가? 김전에 그 미디어 세상이라고 동아에 있어요. 저 기고한 글이 그 넷플릭스랑 태국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거기 나와요. 제가 그 관련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실 거예요. 참, 그리고 여러분, 조만간 이 김정은 매니저가 강의를 해요. 이 드디어 출판사가, 메디치 미디어가, 이 양반 해가지고 지금, 그 사이트 링크가 있던데? 지금 언제 강의하시죠? 12월 7일로 알고 있고요. 네, 12월 7일. 네. 어디서 해요? 근데 그것도 선택된 사람만 들어가던데? 30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 실제로는 코엑스 70명 정도 캐파가 되고요. 네네. 그러니까 각 그런 플랫폼에서 모집하는 숫자가 이제 20명 정도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 제가 찾아보고 있어요. 네, 메이커에서 일했던 서준석 PD도 메이커스도 예전에 동남아 가서 한국 배우들, 태국 배우들 콜라보 웹드라마 찍기도 했습니다라고 하네요. 12월 6일이네요. 7일이 아니라. 12월 6일 다음 달. 스페이스 라온이라는 곳에서 하고요. 어디죠, 장소가? 어디에 있어요? 조선일보 근처라고 하던데 스페이스 라온이라는 곳이고 예, 세종대로 21길 40 시스퀘어 빌딩 1층이고요. 네. 뭐
사실 오셔서 신청하시고 바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유료 강의가 아니니까. 내가 볼 때 이 정도면 인기 엄청 많아가지고 그렇게 막 던지면은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줄 서서 보는 거죠. 아니 보니까 여기 신청자가 있는데 네,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그런 동원력 없나요?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 가지 정정을 드리면 이 네. 플랫폼 전쟁은 네. 미디어 산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디어 산업. 여기에 아 구글, 애플 이런 데가 페이스북이 싸우는 게 아니다. 그것도 다 들어가 있죠. 어. 사실 저희들도 미디어 플랫폼을 그제 그들의 만들고 OTT 있는데, 서비스들 콘텐츠 비즈니스. 근데 이 책을 가지고 우버의 전략이 어떠냐 아니면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오해하시는 분 있어요. 자기도 플랫폼을 하고 있는데 아 강의를 듣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에어비앤비다. 막 예, 이런 사실은 거. 제가 그쪽도 관심이 많고 특히 우버는 예전부터 글을 많이 쓰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이런 거 미디어 있잖아요. 산업이다. 저는 미디어 산업. 모르는 걸 안다고 얘기하는 걸 되게 부끄러워하는 사람이라 저도 또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또 공부한 것도 이렇게 하면서 또 더 얘기되니까 좋지 않아요? 예, 그렇긴 한데 그런 어떤 궤도나 수준에 올라가려면 그거는 다른 책을 시간을 쓰겠다는 거죠. 또- 이 책은 네. 아니라는 거죠. 이 책에서는 그런 인사이트는 없습니다. 아, 다른 책을 또 쓰시면 되죠. 이제 다시 또 내년에 또 새로운 1년 반 걸렸어? 안 쓸 것 같아? 아니, 안 해요. 이게 자기와의 싸움이잖아. 책 1년에 한 번씩 딱 4개 이렇게 딱 걸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광고를 드리면 시사저널에서 시사전화. 다음 주에 제가 동남아 시장에 관련돼서 기고한 글이 나오거든요. 네. 특집 기사로. 아, 궁금하시면 그쪽을 보셔도 동남아 쪽 시장을 시사전화 이해하시면 사라는 거야? 몇 페이지인가요? 몇 페이지 쓰셨어요, 원고? 원고 200장 원고 25장 썼어요. 100장 와. 25장은 얼마 안 썼죠. 엄청난 A4지로. A4지로. A4지로 5장. 네, 특집. 네. 여튼 그거 다음 주에 나온다고 그래요? 그럼, 아니 좀 마지막 질문이에요. 우리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 왓챠플레이라든가 이런 국내의 넷플릭스향 나온 서비스 이 스타트업들이죠. 그 여기하고 그 네이버하고 카카오 같은 이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잖아요. 물론 전문가들 입장에서 가려져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화려하게 이 시장을 막 주도한다는 느낌은 갖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도 이렇게 얘기할 때 한국의 넷플릭스입니다. 이래가지고 처음엔 제가 이제 비웃었죠. 하여간 물론 이제 비유해가지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쓴 거는 영리했지만 근데 이제 그만큼의 지금 파괴력이 있느냐 이 작은 스타트업이 그 컨텐츠를 소싱해야 되는 회사가 그 추천 시스템을 만들다가 서비스까지 직접 들어온 거잖아요. 이런 스타트업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일단 왓챠는 자금력만 충분히 전달이 된다면 아시아의 넷플릭스로도 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플랫폼이나 탄탄한가요? 아니면 기술이? 마케팅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언급하셨던 서비스들보다도 왓챠플레이가 저는 더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스타트업인데 네. 저도 이게 하다가 카드 번호를 저 담당 기자라 그때 인터뷰했다가 카드 번호를 바꾸는 바람에 카드를 잃어버려가지고 근데 옛날 드라마 제가 좋아하는 옛날 영화들 다 들어가 있더라고 한국 거는 맞아요. 넷플릭스에 찾을 수 없었는데 그래서 하다가 카드를 분실하면서 중국 드라마 쓰고 있어. 잘 나가는 중국 드라마, 일본 드라마 나 일본 드라마 이런 좋아하지. 것도 다 있고 또 다시 한번 평점이 가봐야겠네. 높은 예술 영화나 아니면 사람들이 좀 잘 모르고 있는데 보면 재밌을 것 같은 영화들도 다 있고요. 그리고 디즈니 영화들, 키즈의 컨텐츠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왓챠플레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네네. 팬으로서 오히려 저희 집에서는 저보다 와이프가 더 헤비 유저인데 네네. 넷플릭스는 오히려 저희 애가 키즈 컨텐츠 위주로 많이 보고요. 왓챠플레이는 와이프가 이제 저녁에 감성이 적고 싶을 때 많이 봅니다. 감성이 잡고 싶죠. 힘드시겠네요. 네. 그럼 이제 네이버 캐스트라든가 이런 라이브 동남아 쪽이 엄청 나가잖아요. 네이버 실제 라이브에서 연예인들을 실제로 완전히 성공시킨 셀럽들. 거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현지에서 컨텐츠를 제작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네이버의 이제 라인이죠. 실제는 라인 쪽 팀들이 라인 TV, 예. 각 현지화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거기 특징이 그러니까 글로벌 플랫폼 하나를 갖다 막 쓰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 지금 세금 이슈처럼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은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 안 놓고 하는데 거긴 옛날 야후 전략 같아요. 물론 그 사람들은 그게 야후 전략은 안 하는데 각 현지 지사장한테 권한을 대폭 주고 거기서 일부 맞게. 서비스 메인 플랫폼은 자기네 건데 라인 건데 거기에 이제 현지화 서비스를 마음껏 붙일 수 있는 로컬라이징해서. 걸 해가지고 권한도 이양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되게 많은 컨텐츠라든가 그 한류를 그 플랫폼에다 태우는 거잖아요. 실제는 브이라이브도 있고 라인 TV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국내보다는 오히려 그죠? 뭐 동영상 트래픽은 유튜브에 비해서 자기는 얼마 안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 동남아나 이런 서비스 런칭은 잘한 거잖아요. 라이브 쪽이나 이런 건. V 같은 경우는 팬섭이라는 그런 플랫폼을 하나 만들었어요. 네네. 뭐냐면 그걸 실시간으로
그 현지 사람들이 자막을 만들어주는 한국 콘텐츠에. 아, 한국 방송 틀어놓으면 네. 팬 미팅을 한다. 그럼 자기들 알아서 댓글 막 달아요? 네, 아니, 그 사람이 달수 얘기하는 있게? 거를 자막을 만들 수 스크립션으로 그냥 있는. 해서 주는. 아, 자막을 만들 수 있게 네이버가 그 안에다 서비스를 넣을 수 예, 있고. 그래서 좋네. 그 대부분의 그 우리나라 뭐 웹 콘텐츠라든가 아니면 그런 예능, 웹 예능 같은 네네. 업체들이 많은 협력을 하고 있는 이유가 네네. 가까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지화가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자막을 막 각 나라별로 만든다는 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요, 생각보다. 그렇죠. 그리고 뭐 더빙 같은 건 사실 이루어갈 상상하기도 수 없죠. 어렵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V에서 네이버에서 지원해준다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협력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다라는 아, 생각이 듭니다. 여긴 VOD 서비스 안 하나요? 네? 이런 OTT 서비스 대놓고 네이버가 한다고 하면 통신사들이 막 뭐라고 하려나? 이미 하고 있는데 네. 강력하게 결정액이나 비교하나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단품 결제. 네이버 페이로? 야금야금? 네, 근데 아주 미미한 걸로 알고 있어요. 카카오 TV하고 카카오 페이지는 또 뭐예요? 카카오 TV는 라이브, 그러니까 내 유튜브 네네네. 타겟이고요. 카카오 페이지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이제 그 이진수 대표님이 인터뷰한 걸 보면 또 하나의 새로운, 그러니까 웹툰과 같은 흡사한 네. VOD 서비스를 런칭할 거다라고 얘기하신 거 보면 네. 사실 카카오 페이지가 한국 그 컨텐츠 사업에 되게 또 좋은 영향을 많이 줬어요. 네네네. 광고, 그러니까 기존 모델들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무료밖에 안 되는 시장을 유료화에 성공했다고 보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카카오 페이지가 무료 시장이나 이제 불법 컨텐츠 때문에 경쟁력이 많이 없는 이 미디어 업계에서, 동영상 미디어 업계에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혜령 님이 질문하셨네요. 미디어라고 하면 방송이나 온라인에 해당하고 공연 같은 오프라인으로 시청하는 것은 플랫폼에 해당하지 않나요? 라고 하셨는데, 미디어라고 하면 방송이나 온라인에 해당하고 공연 같은 오프라인으로 시청하는 것은 플랫폼에 해당하지 않나요? 플랫폼이라는 정의가 굉장히 다양할 다양하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게 물리적이거나 아니면 가상적인 장소에서 자기가 원하는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네. 소비될 수 있는 그런 곳을 다 이제 플랫폼이라 얘기를 하고 저희가 얘기하는 플랫폼 전쟁에서 플랫폼은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하나 추가적으로 여기 완다 얘기가 있는데요. 완다는 완다. 이제 그 영화를 제작을 해서 그 영화 제작을 이제 유통까지 하는, 그러니까 중국? 제작사가 네. 극장까지 이 버티컬을 다 쥐고 있거든요. 거의 CJ 같은 그룹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중국을 떠나서 미국까지, 근데 유럽까지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또 플랫폼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플랫폼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플랫폼도 맞고 이런 미디어 플랫폼도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뭐 플랫폼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미디어 플랫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장시간 저번에 주에 나와서 이번 주까지 또 30분에 끝낸다고 했는데 역시 끝나지가 않아. 네, 계속 할 수 있는데. 네. 다음 주엔 뭐 2017년 시장 정리하나요? 근데 저 와이프가 네. 술 먹으러 가는 거냐고 자꾸 물어봐가지고. 드라이브 방송하러 방송하는 가는 거를 거예요. 저기 술 먹으러 간다고 하십니까? 아 제가 안 그러고 와이프가 이제 왜냐면 저녁에 늦게 오니까. 여기 방송만 했다면 만취돼서 오니까. 네. 네. 안타까운 일이죠. 네. 여튼 뭐, 오늘, 일단 2세에 찍어서,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의 대녀대. 그래, 어디 가서 저 2세 찍은 남자야?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리디북스 경영일반 쪽에 지금 베스트셀러, 네, 1위 하고 있는데, 네, 12월 내내도 승승장구하시고, 그리고 또 뭐, 새로운 곳에 또 도전하신다고. 네, 12월 4일부터 12월 4일? 네, 저희 결혼기념일을 새로운 맞이해서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드디어. 네. 축하드립니다. 회사명은 추후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방송이 쉽지 않겠네요? 뭐 온라인 원격도 플랫폼. 있고요. 뭐 네, 여러 네, 가지 그러면 있죠. 되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 네, 댓글 다신 분들 중에, 5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요 책을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해당 기자, 그러니까, 요즘 출입하는 기자들 보기에는 숫자하고 시장을 이해하는 데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진짜, 이 전체 산업에 대해서 진짜 이해하고 싶다라는 분들한테,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었냐. 미국, 한국, 중국, 동남아, 그 전반적으로 이 시장, 유럽만 빠져있네요. 나중에 유럽 한번, 유럽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사람들이. 그죠? 아니 저는 관심이 많은데요. 이 사람은 관심 있고, 이 네. 책은 일단. 사실
들어갔으니까. 죄송합니다. 네. 한류가 유럽에서 뭔가 통하고 하는 것들이 아직 미비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아시아에서 일단 인구가 가장 많으니까. 네. 요 책을 한번 길라잡이. 옛날 발언이네. 네. 좋아요. 길라잡이. 그러니까 그런 쪽에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 바닥에 있다라고 했는데도 읽다 보면 이런 회사가 이렇게 많았구나.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조한 매니저의 인사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기사를 써가지고 이게 이거 이렇게 나열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이 방대한 자료, 그다음에 숫자 아주 그냥 술술 읽힙니다. 네, 꼭 한번 추천드리고요. 읽고 나서 다시 그 다음 주에 또 12월 6일이었죠. 6일 오프라인 강좌도 마련돼 있고, 조만간 또 책을 읽는 어디에도 나가시잖아요. 방송에. 나갔어요. 그거 벌써 나갔나요? 네. 나 그게 나가는 줄 알고. 그것도 제가 안 나가고 책이 나갔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거기 나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책을 책이 읽어주는 나갔다고, 여자가 어디에? 네, 그 뉴스토마토에 책을 읽어주는 기자. 네. 거기서 벌써 저 1부가 벌써 나왔고요. 2부에 나가시나 이제 인터뷰? 아니요, 그런 얘기 그것도 안 하시는 거 없어요? 보니까. 근데 책만 나가시는 것 같은데 네네.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정말 잘 설명해 주셨어요? 읽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읽는구나, 진짜. 네네. 올칼라. 네. 풀칼라. 볼칼라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삼색은 바라보는 모노인가요? 칼라. 삼세는 흑백으로 이제 가격을 좀 다운시켜보는 쪽으로.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해야 되네. 아저씨들이 네. 점점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1부 이렇게 초대 손님으로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